우리나라 최고의 다산에 대한 석학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워도 돼. 강의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해서 지금 바깥 출입이 좀 꺼리는 그런 때고, 또 이런 꼭두새벽에 뭔가를 알고 배워야 되겠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예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 다른 분들에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새롭게 배우자, 그런 그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 이 박재갑 교수는 뭐 저거 참 만재 고려됩니다만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조직을 해서 이런 강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참 저는 위대한 참 애국이다 말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이번 2020년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인류 이 재앙을 맞아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국민들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보면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위상이 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다산에 관심을 갖고 다산을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기본이 어떻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산이 그려놓은 행복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추구해 가보자. 오늘도 아까 다산 계획사성 썼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원고가 그거고, 실제로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다산과 행복입니다. 여기 계획사상을 적어놨는데, 다산은 국가나 사회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산은 자기 어떤 생애의 목표를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변화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거 이제 다산의 꿈이고 다산의 희망이었는데, 요즘 저는 나는 항상 이 세상을 요구하고, 이 타락한 세상, 이 도덕이 사라져버린 세상, 예의 염치가 없는 세상에서 이런 못된 세상, 이거 어떻게 고치고 바꿔야 할 건가 마음속으로 늘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저를 충족시켜주는 글이 바로 다산의 글들입니다. 다산의 글을 읽다 보면 잘못돼가는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돼야 되겠냐, 이렇게 탐과 노리들이 판을 치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굶고 이렇게 못 사는데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하는 그 관리들에 대한 그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카타르시스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다산을 보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구나 그런 생각인데, 다산은 아주 대명제가 천하부이구라, 온 세상이 부패한 지가 이미 오래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 그런데 다산은 최초에 부패가 있었느니라. 이 부패를 막지 않고는 인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아주 다산은 어디서나 이 부패, 이 탐악한 관리들, 이 부패한 이 인간들, 어떻게 해야 이들을 징치하고 이들을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세상은 썩었다, 아주 못돼 먹었다, 아주 부패했다,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뭐 코로나 극복 과정을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로 선거 같은 걸 통해서 보면 그래도 좀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좀 진보 쪽으로 가는 이런 것에 우리 국민의 지금 관심사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렇게 보면서 세상은 썩은 지 오래다는 말이 이제는 내가 자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가 희망적이다 그러죠. 아무튼 다산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그럴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1시간에 뭐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55분 좀 우리 박재석 교수가 저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저걸 읽어도 5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정말 원 주제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산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라고. 내가 그저께 어디를 가면서 기차를 근래 통 어디 여행도 뭐 어디 갈 건 어쩔 수 안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서 강주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안에서 내가 이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이 보니까 제목이 경향신문, 그냥 지난주 겁니다. 경향신문에 이 다산은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혜인 수녀의 시편지, 이혜인 수녀 아시죠? 지금 그 양반이 지금 암투쟁 끝났습니까? 뭐 신문에도 여러분하고 아주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시는 계속 좋습니다. 나는 이 이혜인 수녀의 시편지를 계속 읽는데 이분의 그 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목은 다산은 말인데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의 오만한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벼운 농담일망정 나는 전번에 이리저리 도와주었는데 저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뱉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이 하루아침에 대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다산 정야의 경우 유비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 그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되새김하면 다산 초당의 청정한 바람소리도 가까이 들려오는 기쁨. 기껏 좋은 일 선한 일 하고도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여 향기를 달아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사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푸른 기침소리. 시집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아마 시집책 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 시를 가지고 자기가 해설합니다. 그 옆에는 해설이 들어있고 다산초당이라는 사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너무 나는 이걸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단순한 소풍보다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 공부도 하고 자연도 즐기는 문화답사나 성지순례가 더 기억에 남고 뜻깊은 나들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수녀들과 같이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다녀온 후엔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긴 정약용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저서들을 구해 읽었는데 특히 아들에게 보낸 편지 글에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수도 생활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겸손이란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요란하게 생색을 내거나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착한 종과 같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 하는 담백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자신의 어떤 수고나 선행에 대해 누가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그걸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미성숙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들에게는 그 서운함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무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일망정
나는 전번에 이리저리 도와주었는데 저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한마디로도 입 밖에 내뱉어서는 안 된다. 다산이 아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이 오늘따라 깊이 가슴에 박힙니다. 지난날엔 저도 종종 습관적으로 내가 평소에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챙기는 것에 비하면 나는 별로 챙김을 받지 못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요즘은 설령 서운하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니 평화가 찾아옵니다. 때로 동료들이 수녀님은 매번 섬세하게 우리 챙기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해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면 얼른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요. 저는 사소한 거라도 드릴 게 있고 챙기는 게 취미니까 당연히 그러는 것이고 소녀님들은 그 대신 기도로 무형의 선물을 주시니 더 귀한 거지요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말은 이야기는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남에게 도와줬다는 생각 자체를 안 넣은 일 이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와이렉스가 지금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이 있는 책이 세계적으로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성서, 하나는 동양의 논어. 논어와 성서가 우리 모든 사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데 논어를 보면 논어 첫 줄이 논어는 권수가 1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권수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하기 싫으면 불령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지 아니하면 배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인 부직이 부러지면 불력권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닌가. 유붕이차 원망내하면 불력낙과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삼호락에서 이게 있는데 저는 일생을 논어를 읽고 그렇게 삽니다마는 하기 싫을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다. 친구들을 만나서 멀리서 친구들을 찾아오면 즐겁고 술 한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이게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건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거 이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한번부터 자기, 사람 이게 안 써지네 이게 지금 이게. 모든 한문의 책을 읽어보면 인이 나오면 자기는 절대 포함을 해. 남입니다 항상. 남은 인이고 자기를 표현은 기입니다. 내 기자, 몸 기자, 인기. 다산이라는 분은 공개나 누구 주자도 처음부터 사람을 표현할 때는 남은 인이 되고 자기는 인입니다. 남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닐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투쟁을 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모두가 자기 안 알아줘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 알아줘 버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자 남을 도와준데도 야 어떻게 그렇게 저를 도와주니까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도와줘도 앉아도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는 지금 요구가 그겁니다. 남이 도와주고도
화내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이 저도 늘 이게 제일 제 마음이 늘 걸리는 겁니다. 어디 예를 들면 무슨 행사장에 간다 그러면 뭐 이 중에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박재갑 교수가 오셨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 우리 고인수 선생이 오셨습니다. 아시아나의 뭐 금호그룹의 부회장님이신 이원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면 자기 알아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른 사람 다 소개하고 박재갑이를 소개 안 한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실제로 그걸 안 해요. 그래요. 어제 이 회장은 어때요?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가 다산에게서 우리가 배울 행복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야 이게 행복이 오는 거지. 자기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막 싸우고 막 막말하고 그러는데 전부 자기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 안 알아주냐? 내가 왜 이렇게 잘났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술집에서 친구들이 술 먹다 싸우는 겁니다. 이 자식 내가 평생을 같이 살면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전부 무시하고 안 하는 것 하면서 싸우고 불평을 하고 그런 거죠. 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이 행복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지 않는다. 남을 도와주고도 도와준 채 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뭐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막 의료 봉사다. 막 기술자들이 가서 그 사지지 어떻게 보면 죽음의 두려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봉사를 한다. 뭐 강주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강주에는 병실이 남아 도니까 막 대구 아픈 분들 우리 강주로 오십시오 말이야. 이게 다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이분이 자기들을 알아주려고 도와줬다면 우리가 무시해버립니다. 전혀 알아주지 않고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고 불러드리는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너를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진짜 도움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다시 바라면 그건 장사지. 그건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다산은 아들에게 보는 편지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도와주고도 도와준 채 하지 말아라. 도와준 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기근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산을 통해서 행복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것이 행복이냐? 내가 좀 이렇게 좀 여러 다산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다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산의 기본 꿈은 인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으로 예수는 사랑을 실현하잖아. 저 석가는 자비를, 세계적인 뭐 대성인들이 자비를 구현하자는 거고, 사랑을 구현하자는 거고, 공자는 인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다산은 사랑이나 자비보다는 공자의 무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니까 인을 구현하자. 인을 구현하는 세상, 인을 구현하는 세상을 다산이나 우리 유학자들은 여순시대라고 합니다. 여순시대를 구현해 가자. 예수 같으면 뭐 대동세상, 불평등이 없는,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 부자가 없는 이 여순시대, 일종의 대동세상. 이게 지금 말하면 유교의 최종 목표가 대동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시대로 보면 여순시대입니다. 요나 순임금이 정치하던 그런 시대. 그러면 그때는 인이라는 것이 필요도 없고 저절로 인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다산은 태어나서 75세 인생을 마칠 때까지 살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다산 정약용을 이야기하면 흔히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 좋은 머리, 그 넓은 학식을 가지고도 제대로 써먹도 못하고 18년 동안 귀양 살고 또 귀양이 풀려서 고향에 돌아와서 18년 살면서도 아무도 나르지 않게 그렇게 저서만 남기고 갔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런 불행한 삶이 어디가 있냐 그러는데 당대 다산과 같이 살던 아주 대학자입니다. 아주 또 귀한 집 후손이고 그런데 그분이 다산이 75세
75세 이런 우리 세는 나이면 만으로 뭐 74세가 채 못 되는데 이제 우리 보통 세는 나이로니까 75세 음력으로 2월 22일이 타산이 제산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입니다. 음력으로 2월 22일. 그런데 타산은 15살 2월 22일 15살 2월 22일 장가를 갑니다. 타산은 경기도 지금 그 당시에는 광주, 지금은 남양주. 거기서 아주 그 깡촌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아버지도 벼슬하고 또 선대에 아주 벼슬한 분이 많지만은 서울에 살다가 그 타산 오대조가 은퇴를 그 마제라는 곳으로 은퇴를 해서 거기 살아서 타산은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서 자랐는데 15살 먹은 2월 22일 날 서울 한복판 해연동에 있는 홍씨, 풍산 홍씨 그 교수에게 장가를 들읍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되는데 2월 20일 날 장가를 들었는데 75세 2월 22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다산 결혼 60주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보통 해혼례란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또 저 같은 사람은 뭐 30 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해혼이 되려면 지금 93, 4세가 돼야 내가 되니까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해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드뭅니다. 왜? 15살 먹어서 결혼을 하지만 70 넘어서 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 거의 그러니까 진짜 해혼은 그 동네에 해혼례가 벌어지면 큰 잔치입니다. 해갑만 돼도 엄청 잔치인데 해혼이 되면 이건 엄청난 잔치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해혼이 이제 잔치가 돼서 귀향지에서 돌아온 때고 이제 거의 삶을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서서도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정말 편안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형 잔치를 열려고 제자들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아마 정오나 11시경에 이제 절도 오고 이렇게 일종의 해원식을 올릴 텐데 한 10시 반쯤 10시쯤 그러니까 해원식 잔치상을 받지를 못하고 영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렇게 아파서 정말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모르는 서울의 한 후배가 다산의 정말 해원 축하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해원에 맞이해서라고 쓰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산보다 그렇게 불행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다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적은 거예요. 왜 행복하냐? 온 세상에 75세까지 부부가 저렇게 해로우고 있으니 이 이상도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냐. 첫째, 자 아들 둘 딸 하나에 이 손자가 넷인데 전부 손자까지도 글을 다 잘한다.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는 행복이 어디가 있냐.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자 500권이 넘는 이 방대한 저서를 남겼는데 이 진리에 가득한 이 훌륭한 저서를 남기고 이 역사상 이런 큰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시니 이 상도 행복할 수가 있냐 그럽니다. 그래서 다산은 내가 볼 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보통 일반인들은 다산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는데 진짜 다산을 잘 아는 사람은 다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가 행복해 하려면 어떻게? 요순시대를 만들어야 돼. 요순시대를 만들면 인을 구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인을 구현해?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째 다산은 일본 하나의 근본 일본이요. 일이니까 일본. 논에 보면은 효제하자는 기인지 본연저 위인 이인지 본 인을 효와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윗사람들에게 잘하고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잘하는 인간의 기본 이
이 효제를 잘하게만 하면 우리 인간은 무조건 행복하게 된다. 이 근본, 이 본이란 말은 논어의 위인지 본이다. 그리고 효제다. 효와 제다. 효제만 하면 나는 그런데 이 다 사는 아들들에게 보는 편지 또 많은 그 경서 연구에서 그 효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윤리는 효제다. 효제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났고 효제 못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지금 정말 캐캐 묵은 이야기지만 효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명자에서 인간의 3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일은 뭐냐? 부모, 구존, 형제, 무. 이 효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구존하시고 부모가 함께 살아 계시고 구존, 함께 구자입니다. 부모가 함께 살아 계시고 형제 무고 형제가 아무 탈이 없게 지난 이게 일행복이에요. 1번입니다. 이게 때문에 행복이란 말을 않고 명자에서는 낙이라도 삼낙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부모 구전 행제 무고면 일나가요. 일악 앙불개 전하고 부불약을 위로 하늘을 우러보고 아래로 똥을 보아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두 번째 행복이다. 앙불개 전하고 부불개가 자기면 두 번째 행복이다. 세 번째 득천하 영재하의 교육들아 이게 이제 삼낙. 그래서 고장들 대지자 모임을 삼낙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즐거움. 그래서 득천하의 영재의 교육들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즐거움. 부모가 구전하고 형제가 무거운 행복. 또 마음속으로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봐 부끄러움. 이걸 삼낙을 말하는데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부모 구전 형제 무고. 우리 여러분들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장 본인이 계셔서 그 회사에 있었지만은 지금 대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형제 싸움보다 갑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형제 싸움. 지금은 형제가 아주 그렇게 얼마나 친형제가 같이 피를 나누는 형제인가 좋은데 지금은 형제가 원수입니다. 저 자식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가 물어도 혼자 통찰을 갖는데 저놈이 있어갖고 둘로 나눈다. 세 놈이 있으면 셋으로 나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형제가 동생이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본주의가 나오는 자본주의 말표가 바로 그겁니다.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개쩔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생이 적이요. 저놈이 없으면 아버지 재산이 통째로 내 건데 절반으로 가려면 1조가 될 것이 5천억밖에 안 되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게 싸우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와 왕자란 무슨 가 왕자란 우리 주변에 다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그 회사는 기울고 바로 이 효제가 없이는 그런데 다사는 이게 근본이다. 이게 학문종지 개본지어 효제 다사는 학문종지도 학문의 기본 목표는 효제여야 한다. 이게 다산이 아들에게 보는 편이다. 학문종지 개본지의 효제 모두가 효제를 근본으로 해야만 학문이 이룩될 수가 있다. 난 더 이상 해. 두 번째 이 도입니다. 두 가지 도가 있다. 공자지도 다산이 자기가 쓴 말입니다. 공자의 도는 뭐냐? 공자지도는 숙이고 치인이다. 자기를 닦는 일이고 남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자기를 닦고 인격을 도야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도를 터득해야만 인간은 행복을 꿀 수 있고 그래야 요순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공자지도는 숙이칭이다. 그래서 여기 도에서 두 가지가 도. 하나는 숙이고 하나는 다사는 모든 논리를 숙이치는 겁니다. 내가 숙이를 위해서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육경사설을 연구했고 232권의 책을 만들어놨다. 나는 또 치인을 남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내 힘을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일표에서 경세표, 목민심, 서민심에서 경세서 세상을 격려하는 책을 만들었다. 바로 이 두 가지 도입니다. 하나는 숙이고 하나는 치인이다. 공자지도는 숙이 치인이다. 세 번째, 나의 삼호. 다사는 세 가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여순시대가 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인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 그리 연결된 거죠. 여순시대 이꼬르 인. 그게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삼호, 세 가지를 들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주 기본이에요. 다사는 호독, 책 읽기 좋아해라. 지금 전 세계 독서인이 가장 나라가 돼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하여튼 한국이 독서인이 제일 낮다고 그럽니다. 어떤 뭐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독서율은 16대 1이다. 일본은 16권을 읽을 때 한국은 한 권을 읽는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학술상이 일본에는 24명이 나오는데 한국은 한 사람도 없다. 맞지요? 일본은 노벨 학술상이 24명이나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나올 가망성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독서를 안 씁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편지마다 수십 통의 편지마다 책 읽어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책을 읽냐 안 읽냐의 차이다. 너희들이 책을 안 읽으면 너희들이 짐승들인데 너희들 짐승 되려고 지금 태어났냐? 집에 책이 없냐? 너희들이 머리가 안 좋냐? 왜 책 안 읽냐? 막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어라. 책 읽기를 호도. 이 첫 번째 봐. 세 가지 좋아하는 것. 호도. 그 다음이죠. 호고. 다사는 이 고를 좋아해라. 이건 뭐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고라는 것은 옛 것도 되고 요순이 고고. 요순도 고입니다. 공자도 고입니다. 옛날 것, 전통적인 것, 가장 오래된 것, 인류 모든 평가를 다 받은 가장 정당한 것, 이게 고입니다. 옛 것을 좋아해라. 공자가 그런다. 어떤 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학술을 토론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묻습니다. 자, 왜 달이 뜨는 거죠? 왜 달이 지죠? 왜 조수가 썰물도 있고 민물도 있고 왜 그러죠? 이런 막 온갖 그 질문을 공자가 다 척척 답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선생님은 무슨 태어나서 배운 거 아니라 아예 그냥 뱃속에 있을 때 다 알고 나오신 분이네요. 생이지지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너는 거기서 화를 냅니다. 비생이지지하라. 나는 생이지지한 사람이 아니라 호고민이 구제라. 나는 옛 것을 좋아해갖고 민첩하게 연구해서 내가 알아하는 사람이지 저절로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는 없다는 겁니다. 다 태어나서 노래 걸고 호고 옛 것을 좋아해서 그 고전을 좋아해서 그놈을 배우고 그놈을 또 민첩의 행동으로 옮겨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공부사 누가 씁니까? 이 좀 결정론이 돼가지고 발전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자가 거의 호고민이 구지자. 나는 옛 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알아는 사람. 바로 여기 해고 공자 말을 그대로 내가 호도 호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고보다면 호학이죠. 호학인데 나는 더 직설적으로 독자를 쓴 겁니다. 호학해라. 공자는 수없이 호학. 십실기에 충성 쓰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지만 나처럼 호학하는 사람, 이게 또 공자 얘기입니다. 나만큼 호학한 사람 하면 나와라. 그러면 선생님 말고 호학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진짜 나처럼 호학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30살도 못해서 가버렸다. 이런 나오고 호학. 근데 나는 이 호학을 호독으로 바꾼 거야. 독서를 좋아해라. 그 다음에 옛 것을 좋아해라.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하죠. 호학. 나를 좋아해라. 이건 단수가 아니라 우입니다. 아우어. 우리 것. 내 개인이 아니요. 내 것. 우리 것.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국토. 우리 예술. 우리 것을 좋아해라. 내 것.
독서를 해라. 옛것을 좋아해라. 호와. 미국만 좋아하고 일본만 좋아하지 말아라. 자,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우리 한국도 저력이 있다. 내 나라를 좀 사랑하자. 내 나라 학문을 아끼자. 태계 선생도 연구하고 율곡도 연구하지 왜 개태하고 섹스피어만 연구하냐? 뭐 이런 말이면 내 것을 좀 사랑하자. 우리 것을 아끼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삼호. 사에 네 가지를 들어. 이게 뭐 다 쓴 말입니다. 네 가지가 들어요. 이건 이제 공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들이 가장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는 누구는 거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자기 임명해주는 임금이 제일 무섭죠. 그 다음 뭐예요? 감독기관 있잖아요. 요새 같은 뭡니까? 뭐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는 이 감독기관.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두려야 해라.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 네 가지입니다. 다단이 자기 친구 아들이 영암 군수로 왔어. 당시 뭐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다산이 기록을 보면은 자기가 강진에서 기양 살고 있는데 바로 이웃골 영암에 젊은 군수가 왔는데 자기 친구 아들이야. 이 군수가 말을 타고 기양 사는 다산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개 아들입니다. 와, 내가 자네 얘기 때 본 것도 같은데 벌써 커서 이렇게 군수로 18년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 군수가 돼서 왔죠. 내가 영암군을 한번 정말 그건 내가 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영암군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암을 훌륭한 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암을 유토피아로 만들겠습니까? 좀 선생님은 뭐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지 말입니다. 자기 임명권자 임금을 두려워야 되고 자기를 감독해주는 암행어사라든가 감독기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는 건데 보통은 다 요것만 두려우는데 예를 들면 제주 목사로 갔다. 제주도로 암행어사로 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에서 뭔 일이라는가 요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고 뭐 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죽을 끓이지 말 걸 모릅니다. 얘가 두려워 안 해도 돼. 진짜 두려울 사람은 바로 너를 12시간 감시하고 있는 백성들. 또 360일 너만 바라보고 있는 하늘.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 거면 이 하늘 이것만 두려우면 안 된다. 진짜 이 두 가지를 이 세 아입니다. 네 가지를 두려워야만 훌륭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게 뭐 정확한 이야기로 봐요. 그런데 보통은 백성도 두려우지 않고 오히려 깔보고 아니면 하늘을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사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일반은 우리 상식입니다. 너 하늘 두려운 줄 모르네. 너 하늘 두려운 줄 모르냐.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늘 두려워해라. 그래서 바로 이 네 가지를 두려워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순시대가 되고 인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다. 오학입니다. 오학. 이건 이 오학만 갖고 이야기도 내가 지금 내 성도에서 강의하면서 오학만 갖고도 지금 이거 몇 시간 강의합니다. 이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요것은 전부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이 오학은 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안 해야 될 5가지 학문. 이걸 보면 이제 다산이 어떤 사람인가. 당시 가장 중요한 학문은 성리학입니다. 다산은 성리학을 하지 말아라. 성리학을 하지 말아라. 성리학 1, 2, 문장지학, 글 짓는 일, 미사 여교를 나해서 글 짓는 일, 이게 공부도 아니다. 이걸 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보세요. 당시 성리학 아니면 학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성리학부터 없애라. 공부하지 말아라.
문장지약, 미사여구 나열해서 그 묘한 글 짓는 이 짓거리 하지 말고. 세 번째, 훈고학. 훈고학, 글자를 따지고 뭘 하는 훈고학. 청나라에서도 훈고학 있잖아요. 한나라 때부터 이거 하지 말아라. 네 번째, 과거. 과거제, 과거 공부. 입시 공부 한 말로 말하면 사시, 행정고시, 이거 암기 위주 공부, 이건 인간을,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과거 공부, 이 학문도 아니다. 다섯 번째, 술수지약. 술수 보니까 간상고, 얼굴 보고 미래를 점치고, 봉수, 묘자를 보고 어쩌고, 집터를 보고 어쩌고, 축지법, 있잖아요, 점치고, 이런 이 술수야. 이 다섯 가지를 이 학문이라고 말하는, 실제로 다사는 학문도 아닌데, 이런 학문하고는 절대로 이 끝한 말을 보거든. 술수작, 절대로 여순 시대를 만들 수 없다. 과거작, 절대로 여순 시대 오지 않는다. 또 홍보작, 절대로 여순 시대 오지 않는다. 원장작, 절대로 여순 시대 오지 않는다. 성리학, 이 다섯 가지, 이 오학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다사는 위대한 계획사상입니다. 학문 자체를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가, 당시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학문 방향을 틀어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학으로 가자는 겁니다. 한말로 말하면. 그래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 육념. 6가지의 청념입니다. 여섯 가지 청념. 재물에 청념하시오. 색에 청념하시오. 직위에 청념하시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뇌물 받지 마시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말고는 잉크도 오지 마시오. 요새 이제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요새 이제 미투가 나왔고, 요새는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불편한 사람도 많을 거죠, 요새 지금. 그러나 다사는 지금도 200년 전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부인 말고, 자기 남편 말고는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모든 망조는 이 색에 걸려 있는 거다. 폐가 망신. 지금 고위 공직자들 진짜 이 세 가지 해결해 보면, 이건 직위에 택명하면 직권 남용하지 말아요. 자기 직분대로 해라. 과장은 과장 노릇만 하고 국장은 국장 노릇이. 비서가 시장 비서가 시장보다 더 높아버립니다.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 노릇.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종규 같은 말이에요. 경호원, 자치처제 같은 비서가 대통령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위에 청렴해라. 직권남용하지 말아라. 직권남용. 이게 처음에 다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세 번이야. 이제 하나는 청렴해야만, 이거 결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 결과, 청렴해야만 투명한, 밝은 정치를 할 수가 있다. 청렴해야만, 권위. 공직자로서 권위가 생긴다.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생활을 할 수가 있다. 버티고,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도 안 들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처리하십시오. 지금 검찰총장이 아무리 미워도 임기 2년 안에는 법률적으로 위반했거나 죄가 없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거 행정소송하고 바로 얘기해버리거든요. 바로 이 청렴해야만 강직한 행정을 할 수 있다.
청렴해야만 권위가 서는 공직자로서 할 수가 있다. 청렴해야만 투명한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 6가지 염을 가지고 육념, 이것도 아까 다산이 그 영암으로 왔던 자기 제 친구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유배지 불편증 뭐 육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1, 2, 3, 4, 6, 5, 6 이 6가지만 다산은 잘하면 인간에게 행복이 오고 우리 인류에게는 다시 요선시대를 구현할 수가 있고 공자 논어에서 말하는 인류 최대 목표인 인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다산의 기본적인 행복론입니다. 어때요? 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어째 고인수 선생 어쩌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행복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다산의 이 말씀을 듣고 행복 안 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거 오십시오 한번 해. 이래도 이렇게 하고도 행복 안 한다면은 제가 책임져 줄 때 왜 땅속에 다산을 만나러 가서 왜 당신 말대로 했는데 안 되냐 한번 물어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6가지인데 그래서 행복의 결론을 아까 이혜인 수녀의 글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이 6가지는 안 되지만 내가 7을 말하고 할 수가 없어서 자 1번, 2도, 3호, 4회, 5학, 6념 이건 다산이 직접 쓴 용어를 갖고 그대로 해먹었는데 7자는 무엇이 없어요. 수령 7자라고 있어요. 몽신에서 보면 수령 목민가는 7가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반인들은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목민가는들에게만 해당되니까 그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7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건 해당해서 그래서 저는 7가지 하나를 더 든다면 글자 한자를 써요. 겸이라는 글자를 듭니다. 이 겸손하고 겸허함, 겸손하고 겸함이 빠지면 어떤 행복도 올 수가 없다. 겸손, 그게 이해인수녀 오기를 버려라. 오기의 근성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진다. 왜 나는 너를 도와주니 너는 내 안 도와주냐? 이 오기의 근성, 거만하다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바로 이 겸이다. 이 내가 이야기한 거라 다산이 그렇게 해요. 겸손해라. 남을 도와주고도 절대로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마.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도를 아까 이현수녀가 소녀로서 제가 할 도를 다 할 건 이해는 아닙니다. 성경을 마르코인가 뭘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녀님은 저에게 그렇게 저희들이 해주는 저희들은 제가 아팠을 때 수녀님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겸손이 바로 마지막 우리 인간이 행복에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주역, 겸계, 이게 겸계가 있거든. 주역 64개 중에 겸계가 하나 있는데 다산이 겸계를 해석하면서 정말 나는 이 다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제기해놨습니다. 다산이 이 겸계를 해석하려면 겸허를 어떻게 해야 겸이 오냐? 방법을 해요. 나는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2자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다 겹쳐. 자자. 상하만 봐요. 상하만 다루고 똑같습니다. 하면 그 눈 감고 해보세요. 자상자 인하저고 자하자 인상지라. 하면 시작. 자상자 인하저고 자하자 인상지라. 시작. 무슨 글자가 쉽잖아요. 전부 스스로 자고 윗상 아래 하면 알면 다 되는 거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은 남들이 끌어내리는 것이고 스스로 낮다고 생각한 사람은 남들이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이게 겸이라는 겁니다.
이 12장. 자, 상대인 하자고.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누가 내게 감히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여기서부터 내 행복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행이 오는 겁니다. 스스로 낫다가면 남들이 끌어올려주지만 여러분들 다 좀 늘상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저쪽 지금은 나는 근래 어디 조그마한 뭐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뭐 30년 가까이를 지금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서 동대표가 되려고 서로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이게. 그게 뭐 그리 높다고. 그렇잖아. 동대표 되려고 난리고. 가만히 좀 자기를 낮추면 가서 좀 초대해 줄 텐데 나 아니면 동대표 올 사람 없다고 떠들을 테니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해 줍니까? 자상자이나 저거 자자 인상지다. 스스로 낮다고 여기면 남들이 끌어내리는 거지만 스스로 낮다고 여기면 남들이 끌어올려준다. 이게 바로 겸이다는 겁니다. 이게 겸허한 거고 이게 겸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 전체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인으로 가고 그래서 인류는 여선시대를 구현할 수가 있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내가 혼자만 여러분 반응이 없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겠잖아요. 가면 들어보니까. 스스로 높다고 여기면 남들이 끌어내리지. 전부 다. 내가 좀 국회의원을 좀 해봤는데 세상 모든 짓거리 그 짓거리고 그놈들처럼 나쁜 놈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엉뚱한 소리야 신문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이름이 알려져야 또 다음에 찍어주고. 이런 놈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해서 참 일본 2도 3호 4회 5학 6년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게 만들 것이냐. 온갖 정치적 수법을 쓰고 위계를 부리고 뭐든지 그걸 다 해서 자기만 알아주고. 나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는 2번으로 끝내버렸는데 나를 가까이 지내는 내 친구들도 네가 제일 잘한 줄 알아. 국회의원 빨리 그만둔 거다 그거예요. 국회의원 했으면 내가 이런 말이 내가 국회의원이 와서 이런 말을 또 묻지 않습니다. 믿도 않습니다. 그놈들은 절반은 거짓말이니까. 그래 안 해요? 아마 내가 국회의원하면 우리 박재엽께서 저 불러도 안 해요. 대체로 국회의원은 거짓말 잘하는 놈들. 금방 말 바꿔버리고. 금방 말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89년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셋이 3당을 합당을 했어. 저희들은 평민당이었고 이게 거대 여당에 어디 쪽발이 야당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 힘도 맥도 없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정확히 합니다, 제가. 그때 3당 합당 조건이 뭐냐. 노태우, 김종필은 내각 책임자로 하자. 김영삼은 대통령은 반대했지만은 합당을 하려면 안 되니까 각서를 써서 세 사람이 합당돼서 바로 내각제 책임자로 헌법 개헌하고 하기로 했는데 딱 합당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각제 책임자로 각서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가 김영삼 대통령 사무실에 가서 꺼내갖고 보도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 각서가 있는데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입니다. 각서를 내밀고 이렇게 당신들 합당하자고 각서를 써놨잖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이 한국 정치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믿지 말고 우리 타사 믿으면서 자 1번, 2도, 3호, 4회, 5학, 6년 마지막 이 겸이라는 한 글자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그때는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 목표인
인에 도달할 수가 있고 요순시대라는 인류 평화시대를 우리는 거둘 수 있다.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이 내용이 다 담긴 게 바로 이게 유명한 다산 유배지 포럼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애독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누구 학생 제일 젊은 사람께 내가 이걸 누구 대학생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그러고 다산에 관심 가진 사람은 이거 좀 싼 책입니다. 이거 꼭 한번 보고 아들 딸에게 읽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뭐. 예. 진재동? 네. 진재동 군 학생이지? 네. 한번 꼭 읽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귀향을 없는 게 낫죠. 유배를 가게 된 게 그 1800년 신유박해 때인데 그 역사에는 가정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정조 대왕이 조금 더 한 20년 정도 더 오래 사셔서 다산이 그 유배지에서 그 500권의 저수를 하는 그 학식과 경륜을 우리 어떤 그 당시에 그 좀 투영을 했더라면은 역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이미 다산이 지적했다시피 분정이라든지 환국이라든지 그 전정이라든지 모든 삼정이 문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고독한 천재가 몸부림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조선 사회가 달라지지 않았으리라는 그러한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느 편이신지 한번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또 질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 제가 감옥에서 다산을 알았다 하는 것도 좀 꼭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밖에 있으면서 이미 이제 물론 저는 학생 때 2차례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래 감옥에 있질 않고 구속돼 갖고 한 몇 개월 만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진짜 구속이 돼서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있었던 것이 73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 80년 5.18로 해서 이제 있었는데 73년 감옥에 1년 동안 있는 것이 제 생에서는 중대한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왜? 제가 마을이 다산을 연구해서 다산 법제, 내가 법과대학 출신이어서 다산은 법제를 연구해서 내가 지금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사실 경세위표라든가 목미사가 다 법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제도고 법이고 그래서 내가 다산을 그 법사상으로 이제 석사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다산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책 보고 봤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독방에서 참 수심에 빠져서 다산의 저서들을 좀 읽어보니까 그때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산의 깊은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아까 학생에 준 유배지 보는 편지를 처음으로 인데 79년에 제가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저는 71년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72년부터 대학에서 거의 강의하도록 그렇게 다 학교에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력 학생 운동을 했고 투옥된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면 현원조에 걸려서 국립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오래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다산 유배지 보는 편지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산을 연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는데
이 유배지 보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아까 그 내용을 더 확대해 놓은 거 유배지에서 만나다는 내가 이제 쓴 거예요. 유배지 보낸 편지는 다사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고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내 책은 이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산을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내는 책인데 그런 책을 읽고 다산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다산 연구원 학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유배지 보낸 편지를 읽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연구했다. 대학생 시절이나 대학원 시절에 그걸 읽고 내가 다산을 보고 지금 영남대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이 호서대학교 이기영 교수로 그 사람은 다산을 전공 않지만 자기는 대학생 때 그 유배지 보낸 편지 읽고 이분에게 빠져가지고 일생을 다산책을 읽고 그렇게 관심을 가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만나자마자 유배지 보낸 편지 보고 저는 다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까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책을 보고 우리 정 변호사님도 그러듯이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다산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좀 제일 흥분도 좀 생각도 들고 보람을 느껴요. 내가 어디 가서 내 등산을 미래를 산에 가면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만나면 저를 되게 이제 알아본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산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책 무엇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산의 그 참 진면목을 알려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보람된 일 하나라고 보고 근데 그것도 내가 또 나 알아주라는 이야기에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역사에 만약일은 없다. 만약 정조가 오래 사셨고 그래서 다산이 개항을 하지 않아서 그 박시간 그런 학문 또 그런 경륜을 제대로 발휘해 가지고 그 부패한 조선 사회를 좀 개혁을 해서 더 좀 먼저 근대하고 더 좀 먼저 개화를 해 가지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는 가정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정조가 오래 살고 다산이 벼슬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산 당시에 그런 근대적 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퍼지고 또 그런 나라가 되리라는 방법은 나라가 될 수는 없었을까도 생각합니다. 왜? 이 역사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끌고 가고 민중이 전체가 끌고 가는 것이지 한두 사람의 영웅, 한두 사람의 학자, 한두 사람의 제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그런 걸 아마 유배지에서 만나도 썼을 거예요. 민중의 힘 아니면 국민의 힘으로 역사가 발전해 간 게 아니라 몇몇의 엘리트들이 몇몇의 제왕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간다. 그 생각에서 다산도 못 벗어났거든. 그러는 한은 자, 우리가 지금 요새 대통령도 탄핵하고 역사가 바뀌고 있고 어쩌고 그런 것도 이 촛불의 힘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촛불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한 거지. 어느 개인 형 아니거든. 역사는 국민 전체 힘으로 가는 거지. 결국 한두 사람 힘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좀 개선이 되고 좀 좋아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정조가 좀 더 오래 살고 다산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본질적인 변화는 나는 오히려 나는 이 일본의 유명한 일본인으로서 다산 갖고 동경제국대학에서 애정때입니다. 1922년입니다. 우리 합방된 10년 후에 아사미 린테 천견윤태랑이라는 동경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조선에 와서 법원에 관리로 근무한 사람인데 이분이 고서를 좋아해서 그 당시 서울에서는 고서를 고르면 맘대로 고를 수 있을 때거든. 버린 것들 말이지. 하물은 대체도 여의당 전서 중에서 경세의표 전체도 아니야. 낮권으로 돼 일부를 보고 아사미 아무나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이분이 경세의표 일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경세의표를 연구해서 조선 법대사고 조선 법대 연구 논문을 써서 여기 있으면서 그 당시 일본의 학제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밖에서 좋은 논문 하나 대학에서 보내면 교수를 협의해서 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조선 법제사고라는 논문이 책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을. 1922년에 나온 책인데 이걸
동경개설 법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법학 박사 청견 윤태랑이라고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다산이 그 청견 윤태랑이 다산에 대해서 다산이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분은 다산 전모를 본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그냥 아마 출신은 호남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책을 보면 그런가 다산은 전모를 알지 못하고 경세표 그 법제 토지제도 이런 것만 갖고 연구해서 법학 박사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 다산 정약용호 탄생은 조선 왕조로서는 불행이지만 조선 국민으로 보면 행위였다. 이 말은 왕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이렇게 조선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부정부패를 전부 낱낱이 까발려가지고서 책으로 남아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선의 변화의 모티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 민중에게는 그 이상 다 행복이 나는 이게 그 사람의 평이 아주 좋은 평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양 살고 와서 그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겨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살아서는 나는 크게 혜택을 주지. 우리가 다산 못지않은 위대한 정치인 최재공이 있어요. 정조 때. 그 우계로 올라가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율곡 같은 정치가도 있었고 율곡은 학자지만 정치가잖아요. 또 유성룡이라든가 동고 이중경이라든가 우리나라 훌륭한 재상 한두 명의 훌륭한 재상이 절대로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과 정조가 나는 살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다산은 아예 그냥 가면서는 자기 벼슬이나 국가개혁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책을 남겨서 뒷날 내 책을 보고 역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경세유표입니다. 세상을 경륜하기 위해서 유언으로 남겨놓은 정치권. 표라는 것은 정치권이 있었거든. 우리가 출사표 있잖아요. 제갈공명 출사표. 후주에게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고 나서 후비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사표거든. 그러니까 경세유표요. 내가 살아서는 못하고 내 죽은 후에 유언으로 정책거리서를 올리니까 뒷날이라도 임금이건 국민이건 이걸 보고 나라를 개혁하십시오. 목민심서입니다. 나는 목민은 백성을 돌보는 건데 나는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고 내가 해배된다 해도 내게 무슨 목민간의 지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민은 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못하고 마음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목민심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포기해버렸어. 뒷날을 미룬다. 그래서 호도삼 기다린다. 난 뒷날을 기다리면서 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은 다산이 생존을 계셨고 기양 안 갔고 정조가 살아 계셨더라도 나는 본질적인 변화는 오기가 어려웠을 거다. 오히려 기양 가서 500권 줘서 남긴 것이 후대에 더 큰 혜택을 남겼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보고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다른 질문. 네. 네. 간단한 말씀. 예. 영국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연기혁입니다. 다산 호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이제 우매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산의 서적에서도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쓰신 그 강연에 보면은 불교 철학이 사변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다. 네. 저는 그 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지금 다산이 호가 많다. 아마 저도 그런 것을 그렇게 구태여 연구하고 그런 걸 관심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다산이 자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기록으로 남긴 거 보고 남이 또 불렀던 것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10여 개 정도 되지 않냐 호가. 여러분들처럼 추사는 180개라고 합니다 호가. 추사는 호가 100개. 간지마다 장소에 따라서 거기 가서 하나 지어놓고 하나 지어놓고 책 안에 애놈 써놓고 거기다는 이렇게 쓰고 저기다 이렇게 쓰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지. 불러주고. 그런데 우리는 다 추사도 기억 못하고 추사하고 완당 두 개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로. 그렇듯이
다산은 다산이라고 자기 스스로 많이 안 씁니다. 물론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자기는 오히려 이제 특히 해배우에는 한강 상류, 한강을 열수라 그러니까 또 열수라는 것도 그런 게 지금 대동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학자에 따라서 한강이 열수냐 대동강이 열수냐 갖고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기는 한강을 열수로 보고 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열수 상류. 지금 남양주가 그래서 열상 노인이라고 하고 아까 열상 초부 뭐 다산에도 있으면서 다산이라고 안 쓰고요. 다산 초부 풀베는 노인 뭐 이렇게 해서 또 태공 대뿌리 택자거든. 그래 태공이라는 것도 있고 어쩌면 처음에 기왕 막 간지가 동문박 샘거리하고 동천 동력동과 샘천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 자서전에 남긴 기록은 내 호는 사암이다. 이게 자기 자호예요. 다산은 남들이 불러주는 호가 돼가지고 다산에 사니까 다 율곡은 율곡태생입니다. 태계는 태계리 출신이고 나 인천 김성수는 인천입니다. 마을이 되게 다 그 지명 자기가 살던 지역을 따서 호를 짓는데 다산 초당이라는 곳에서 기왕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다산 이렇게 불러줘서 호로 정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뭐 그래서 다산학이라는 이름까지 나와서 이제 바꿀 수 없게 돼버렸어요. 주자학 그러듯이. 그래서 나는 이제 다산호는 뭐 맞냐 적느냐가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뭐 사암이라도 부르든가 다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암이라면 잘 모르니까 다산이라고 해야 알아주지. 나는 사암이다라고는 쓰지 사암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는 그 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문제가 될 거 없고 다만 이 유학이라는 게 그걸 좀 이야기하려면 제가 쓴 책에는 많이 내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만 이 공자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동철학입니다. 논어라는 게 사변적이 아닙니다. 논어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만 전부 다 준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 유학입니다. 공명지학. 공자가 강도를 강했던 장소가 수수사수예요. 곡부 가면 수수가 있고 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학이라고 합니다. 공자학이라는 말을 좀 약간 좀 격을 높여서 수사지학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기본 유학입니다. 이게 공자 이건 주로 이제 뭡니까? 선진시대입니다. 진나라 이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유교인데 진나라 때 오면서 분석 갱유가 나오잖아요. 진상이 나와가지고 맹자 같은 거 읽어보면 잘못은 군왕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들을 가르쳐다가 내가 앞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해서 분석 갱유가 나옵니다. 책을 전부 불사를 부르고 유사들은 전부 다 구덩이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분석 갱유. 그래서 유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다시 진한이 나오죠. 한나라가 나오면서 이제 공자 벽장에서 뭐 석경이 나오고 이제 이거 다 없어져 버렸다가 이제 고서들 하나씩 나왔고 그거 이게 이제 훈고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알고 그래서 한자라고 그러고 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나라 때서 이제 공자는 가버리고 이제 한나라 때서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글자는 한자라고 그러고 글은 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한나라 때는 주로 이제 훈고학을 이뤄서 경전을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오다가 한당이죠. 당나라에 오니까 불교 천국이 되어본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하더라고 모두 선사상에 글자나 배운 사람은 좀 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자는 이걸 선병이라고 그럽니다. 선의 병이 들었어. 행동은 없고 마음 수양만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아 닦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리라면 공자는 나라를 직접 정치를 하라 그랬는데 정받은 대로 그게 당나라 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송나라 때 오니까 유교가 발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한연모묘한 불교 논리에 빠졌고 불교는 기가 막힌 이론이 많거든. 그러니까 유교를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정자 형제가 나오고 주렴계가 나오고 소광절이 나오고 이제 뭐 상행거가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론한 거 유교를 이게 이제 성리학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만든 게 주자가 만든 거예요. 그 육군자들의 송나라 육군자들 학문적 논리를 종합해서 주자가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집대성한 겁니다.
성리학을. 그래서 이제 주작이라고 하고 성리학을 하는데 이것은 불교 대항학을 하기 위해서 유교 논리를 이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 행동 철학만 나오지 사상적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적 논리라고 보는가 사변적일 수밖에 없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은 배제되고 논리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이제 송철학이나 송나라 학문입니다. 이게 명나라까지 계속 청나라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 때 오면서 고중학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집대성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다산인 거예요. 다산은 이론 이주고 그럼 선해불자. 불교해버리지 몰라고 유교해야. 행동이 배제된 이런 논리가 역사를 후퇴시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 경전을 공자 철학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리학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행위의 철학을 만들자. 그래서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논리를 행위의 논리로 바꾼 것이 실학이고 그게 집대성한 사람이 다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안 볼 수 있는가 그건 선생님 자유지 나보다 그렇게 보라까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이야기. 시간이 4분밖에. 저 이야기해줘. 그 목사님이 하도 질문이 많아서 맨날 저기 오늘은 좀 그만하시고 제가 지정 질문으로 우리 고인수 저 선생님 저 목사님 하시라고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야 돼.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복론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오늘 제가 들어본 바로는 칸트의 도덕적 행복론에 다산이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성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감성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성공 행복론 그다음에 이제 무소유라든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한 가지 빠진 게 이제 그 다산이 생각하는 그 행복론에서 인간의 그 유한성, 그 종교적인 행복론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산이 이해하는 어떤 인간의 유한성이라든가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설명이 나 잘 못 들어. 안 들려. 나는 좀 청내 이야기해서. 좀 이따. 다산의 행복의 근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교적인 태도나 그 관점을 통해서 행복에 다다르는 길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 견해인데 그건 다산은 기본적으로 행동 위주자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무효다. 어제는 약간 인이 지금 공자의 중심 사상인데 인을 주자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오늘 못 했는데 인은 애질이다. 사랑의 이치다. 지금 기독교적 논리입니다. 사랑의 이치다. 심지덕이다. 마음의 덕이다. 인이라는 건 뭐냐? 아주 사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이 그 주자 해석입니다. 사랑의 이치다. 애질이다. 심지덕이다. 마음의 덕이다. 자, 다산 첫마디가 사랑의 이치가 눈에 보이냐 손에 잡히냐. 인비시블, 임파시블이에요. 행위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덕이 얼굴에 나타나냐 거울로 보이냐 말이지. 그렇게 경을 해서 공자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인이 종교적인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다산은. 그래서 불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름만 갖고 마음속으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개념. 그래서 다산은 인도 사람이 둘이다. 글자가 사람이 이제 둘이다냐. 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인이지 무슨 사랑의 이치냐.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종교적인 오해가 있는데 기독교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럼 그건 다산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건 받아들이니까 다산은 아까 내가 우리 저 선생님 처음에 질문 사변적이란 말이에요. 공자는 전혀 사변이 없습니다. 참 행동 준칙만 노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산은 이제 고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경 뜻을 우리가 실천해내는 거. 그게 유학이다. 성리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산은 개혁가고 또 실천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 유교, 불교, 기독교 논리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 하루 종일 들어도 끝이 없네요. 어마어마한 저기를 갖고 계셔서 오늘 지금 8시 정확히 30분이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오늘 훌륭한 마음에 와닿는 강의를 해주셔서 아이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평생을 이 다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다산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산연구소 치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쓴 글도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 우리 연구소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받아보려면 거기 난이 있습니다. 자기 이메일 아이디어고 자기 이름 쳐서 이렇게 클릭하면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보내는 글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에 관심 가신 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 같이 갑시다. 지금. 귀향을 없는 게 낫겠다. 유배를 가게 된 게 그 1800년 신유박해 때인데, 그 역사에는 가정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정조 대왕이 조금 더 한 20년 정도 더 오래 사셔서 다산이 그 유배지에서 그 500권의 저수를 하는 그 학식과 경륜을 우리 어떤 그 당시에 그 좀 투영을 했더라면은 역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이미 다산이 지적했다시피 분정이라든지 환국이라든지 그 전정이라든지 모든 삼정이 문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고독한 천재가 몸부림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조선 사회가 달라지지 않았으리라는 그러한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사장님께서는 어느 편이신지 한번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또 질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 뭐 제가 감옥에서 다산을 알았다 하는 것도 뭐 좀 꼭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밖에 있으면서 이미 이제 물론 저는 학생 때 2차례 내가 감옥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래 감옥에 있질 않고 구속돼 갖고 뭐 한 몇 개월 만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진짜 구속이 돼서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있었던 것이 73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 80년 5.18로 해서 이제 있었는데, 73년 감옥에 1년 동안 있는 것이 제 생에서는 중대한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왜? 제가 마을이 다산을 연구해서 다산 법제, 제가 법과대학 출신이어서 다산은 법제를 연구해서 내가 지금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사실 경세위표라든가 목미세가 다 법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제도고 법이고, 그래서 내가 다산을 그 법사상으로 이제 석사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다산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책 보고 봤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독방에서 참 수심에 빠져서 다산의 저서들을 좀 읽어보니까, 아니 그때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산의 깊은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이 아까 학생에 준 유배지 보는 편지를 처음으로 인데, 79년에 제가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저는 71년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72년부터 대학에서 거의 강의하도록 그렇게 다 학교에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력 학생 운동을 했고 투옥된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면 신원조에 걸려서 국립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오래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다산 유배지 보는 편지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산을 연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는데, 이 유배지 보는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아까 그 내용을 더 확대해 놓은 거, 유배지에서 만나다는 내가 이제 쓴 거예요. 유배지 보는 편지는 다산의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고,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내 책은 이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산을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내는 책인데, 그런 책을 읽고 다산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다산 연구원 학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유배지 보는 편지를 읽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연구했다. 대학생 시절이나 대학원 시절에 그걸 읽고 내가 다산을 공부. 지금 영남대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이 호서대학교 이기영 교수로 그 사람은 다산을 전공 않지만 자기는 대학생 때 그 유배지 보는 편 읽고 이분에게 빠져가지고 일생을 다산책을 읽고 그렇게 관심을 가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만나자마자 유배지 보는 편지 보고 저는 다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까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책을 보고 우리 정 변호사님도 그러듯이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다산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좀 제일 흐뭇한 좀 생각도 들고 보람을 느껴요. 내가 오자마자 내가 등산을 미래를 산에 가면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만나면 저를 되게 이제 알아본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산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책 무엇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산의 그 참 진면목을 알려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보람된 일 하나라고 보고. 근데 그것도 내가 또 나 알아주는 이야기에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근데 두 번째, 역사에 만약일은 없다. 만약 정조가 오래 사셨고, 그래서 다산이 개항을 하지 않아서 그 박시간 그런 학문 또 그런 경륜을 되도록 발휘해가지고 그 부패한 조선 사회를 좀 개혁을 해서 더 좀 먼저 근대하고 더 좀 먼저 개화를 해가지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는 가정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정조가 오래 살고 다산이 벼슬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산 당시에 그런 근대적 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퍼지고 또 그런 나라가 되리라는 방법은 나라가 될 수는 없었을까도 생각합니다. 왜? 이 역사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끌고 가고 민중이 전체가 끌고 가는 것이지 한두 사람의 영웅, 한두 사람의 학자, 한두 사람의 제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그런 걸 아마 유배지에서 만나도 썼을 거예요. 민중의 힘 아니면 국민의 힘으로 역사가 발전해간 게 아니라 몇몇의 엘리트들이 몇몇의 제왕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간다. 그 생각에서 다산도 못 벗어났거든. 그러는 한은 자 우리가 지금 요새 대통령도 탄핵하고 역사가 바뀌고 있고 어쩌고 그런 것도 이 촛불의 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촛불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한 거지 어느 개인 형 아니거든. 역사는 국민 전체 힘으로 가는 거지 결국 한두 사람 힘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좀 개선이 되고 좀 좋아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정조가 좀 더 오래 살고 다산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본질적인 변화는 나는 오히려 나는 이 일본의 유명한 일본인으로서 다산 갖고 동경제국대학에서 애정때입니다. 1922년입니다. 우리 합방된 10년 후에 아사미 린테로 천견윤태랑이라는 동경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조선에 와서 법원에 관리로 근무한 사람인데 이분이 고서를 좋아해서 그 당시 서울에서는 고서를 골라면 맘대로 골 수 있을 때거든. 버린 것들 말이지. 함으로 대체도 여의당 전서 중에서 경세의표 전체도 아니야. 낮권으로 돼. 일부를 보고 아사미에서 아무나 아주 사는 사람이야. 이분이 경세의표 일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경세표를 연구해서 조선법제사고 조선법제연구 논문을 써서 여기 있으면서 그 당시 일본의 학제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밖에서 좋은 논문 하나 대학에서 보내면 교수를 협의해서 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조선법제사고라는 논문이 책으로 돼.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을. 1922년에 나온 책인데 이걸 동경제설법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법학 박사 천견윤태랑이라고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다산이 그 천견윤태랑이 다산에 대해서 다산이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분은 다산 전모를 본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그냥 아마 출신은 호남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책을 보면 그런 게 다산은 전모를 알지 못하고 경세표 그 법제
토지제도 이런 것만 갖고 연구해서 법학 박사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 다산 정약용 탄생은 조선 왕조로서는 불행이지만 조선 국민으로 보면 행위였다. 말하면 왕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이렇게 조선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부정부패를 전부 낱낱이 까발려가지고서 책으로 남아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선의 변화의 모티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 민중에게는 그 이상 더 행복이 없다. 나는 이게 그 사람의 평이 아주 좋은 평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양 살고 와서 그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겨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살아서는 나는 크게 혜택을 주지. 우리가 다산 못지않은 위대한 정치인 최재공이 있으면 정조 때 그 우계로 올라가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율곡 같은 정치가도 있었고 율곡은 학자지만 정치가잖아요. 또 뭐 유성룡이라든가 뭐 동고 이중경이라든가 우리나라 훌륭한 재상 한두 명의 훌륭한 재상이 절대로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과 정조가 나는 살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다산은 아예 그냥 가면서는 자기 벼슬이나 국가개혁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책을 남겨서 뒷날 내 책을 보고 역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경세유표입니다. 세상을 경륜하기 위해서 유언으로 남겨놓은 정치권. 책을 표라는 것은 정치권이 있었거든. 우리가 출사표 있잖아요. 제갈공명 출사표. 후주에게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고 나서 후비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사표거든. 그러니까 경세유표요. 내가 살아서는 못하고 내 죽은 후에 유언으로 정책거리서를 올리니까 뒷날이라도 임금이건 국민이건 이걸 보고 나라를 계획하십시오. 목민심서입니다. 나는 목민은 백성을 돌보는 건데 나는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고 내가 해배된다 해도 내게 무슨 목민간의 지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민은 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못하고 마음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목민심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포기해버렸어. 뒷날을 미룬다. 그래서 호도사암 기다린다. 난 뒷날을 기다리면서 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은 다산이 생존을 계셨고 기양 안 갔고 정조가 살아 계셨더라도 나는 본질적인 변화는 오기가 어려웠을 거다. 오히려 기양 가서 500권 줘서 남긴 것이 후대에 더 큰 혜택을 남겼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보고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또 딴 질문. 네. 간단한 말씀. 예. 경북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연기입니다. 다산 호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이제 우매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산의 서적에서도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쓰신 그 강연에 보면은 불교 철학이 사변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다. 네. 저는 그거 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지금 다산이 호가 많다. 아마 뭐 저도 그런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뭐 그런 걸 관심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다산이 자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기록으로 남긴 거 보고 남이 또 불렀던 것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10여 개 정도 되지 않냐 호가. 여러분들처럼 추산은 180개라고 합니다 호가. 추산은 호가 100개. 간디마다 장소에 따라서 거기 가서 하나 지어놓고 하나 지어놓고 뭐 책 안에 애놈 써놓고 거기다는 이렇게 쓰고 저기다 이렇게 쓰니까 그건 뭐 자기 마음이지. 불러주고 근데 우리는 다 추사도 기억 못하고 추사하고 완당 두 개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로. 그렇듯이 다산은 다산이라고 자기 스스로 많이 안 씁니다. 물론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자기는 자기는 오히려 이제 특히 해배 우연은 한강 상류 한강을 열수라 그러니까 또 열수란 것도 그런 게 지금 대동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학자에 따라서 한강이 열수냐 대동강이 열수냐 갖고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기는 한강을 열수로 보고 열상노인이라고 합니다. 열수상류. 지금 남양주가 그래서 열상노인이라고 하고, 아까 열상초부, 뭐 다산에도 있으면서 다산이라고 안 쓰고요. 다산초부, 풀베는 노인, 뭐 이렇게 해서 또 태공, 대뿌리, 택자거든. 그래 태공이라는 것도 있고. 어쩌면 처음에 기왕 막간지가 동문박 샘거리하고 동천, 동력동과 샘천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 자서전에 남긴 기록은 내 호는 사암이다. 이게 자기 자호예요. 다산은 남들이 불러주는 호가 돼가지고 다산에 사니까 다 율곡은 율곡태생입니다. 태계는 태계리 출신이고, 나 인천 김성수는 인천입니다. 마을이 되게 다 그 지명, 자기가 살던 지역을 따서 호를 짓는데 다산초당이라는 곳에서 기왕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다산 이렇게 불러줘서 호로 정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뭐 그리고 다산학이라는 이름까지 나와서 이제 바꿀 수 없게 돼버렸어요. 주자학 그러듯이. 그래서 나는 이제 다산호는 뭐 맞냐 적느냐가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뭐 사암이라도 부르든가 다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암이라면 잘 모르니까 다산이라고 해야 알아주지. 나는 사암이다라고는 쓰지 사암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는 그 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문제가 될 거 없고, 다만 이 유학이라는 게 그걸 좀 이야기하려면, 제가 쓴 책에는 많이 내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만, 이 공자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동처럼입니다. 논어라는 게 사변적이 아닙니다. 논어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만 전부 다 준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 유학입니다. 공명지학. 공자가 강도를 강했던 장소가 수수사수예요. 곡부 가면 수수가 있고 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학이라고 합니다. 공자학이라는 말을 좀 약간 좀 격을 높여서 수사지학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기본 유학입니다. 이게 공자 이건 주로 이제 뭡니까? 선진시대입니다. 진나라 이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유교인데, 진나라 때 오면서 분석 갱유가 나오잖아요. 진상이 나와가지고 맹자 같은 거 읽어보면 잘못은 군왕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들을 가르쳐다가 내가 앞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해서 분석 갱유가 나옵니다. 책을 전부 불사를 부르고 유사들은 전부 다 구덩이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분석 갱유. 그래서 유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다시 진한이 나오죠. 한나라가 나오면서 이제 공자 벽장에서 뭐 석경이 나오고 이제 이거 다 없어져 버렸다가 이제 고서들 하나씩 나와갖고 그거 이게 이제 훈고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알고. 그래서 한자라고 그러고 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나라 때서 이제 공자는 가버리고 이제 한나라 때서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글자는 한자라고 그러고 글은 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한나라 때는 주로 이제 훈고학을 이뤄서 경전을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오다가 한당이죠. 당나라에 오니까 불교 천국이 되어본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가고 모두 선사상에 글자나 배운 사람은 좀 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산은 이걸 선병이라고 그럽니다. 선의 병이 들었어. 행동을 없고 마음 수양만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리라면 공자는 나라를 직접 정치를 하라 그랬는데 정받은 대로 그게 당나라 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송나라 때 오니까 유교가 발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한연모묘한 불교 논리에 빠졌고, 불교는 기가 막힌 이론이 많거든. 그러니까 유교를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형제가 나오고 주렴계가 나오고 소광절이 나오고 이제 뭐 상행거가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론한 거예요. 유교를. 이게 이제 성리학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만든 게 주자가 만든 거예요. 그 육군자들의 송나라 육군자들 학문적 논리를 종합해서 주자가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집대성한 겁니다. 성리학을.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고 성리학을 하는데, 이것은 불교 대항학을 하기 위해서 유교 논리를 이론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 행동 철학만 나오지 사상적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적 논리라고 보는가 사변적일 수밖에 없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은 배제되고 논리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송철학이나 송나라 학문입니다. 이게 명나라까지 계속 청나라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 때 오면서 고중학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집대성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다산인 거예요. 다산은 이론 이주고만 그럼 선해불자. 불교해버리지 몰라고 유교해야. 행동이 배제된 이런 논리가 역사를 후퇴시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 경전을 공자 철학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리학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실학적으로 해석해서 행위의 철학을 만들자. 그래서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논리를 행위의 논리로 바꾼 것이 실학이고 그게 집대성한 사람이 다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거 그건 선생님 자유지 나보다 그렇게 보라까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이야기. 시간이 4분밖에. 저 이야기해줘. 그 목사님이 하도 질문이 많아서 맨날 저기 오늘은 좀 그만하시고 제가 지정 질문으로 우리 고인수 선생님. 저 목사님 하시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야 돼.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복론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오늘 제가 들어본 바로는 칸트의 도덕적 행복론에 다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성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감성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성공 행복론, 그다음에 이제 무소유라든가. 목사님이세요, 목사. 한 가지 빠진 게 이제 그 다산이 생각하는 그 행복론에서 인간의 그 유한성, 그 종교적인 행복론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산이 이해하는 어떤 인간의 유한성이라든가 심적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이 나 잘 못 들어. 안 들려. 나는 좀 청내 이야기해서. 좀 이따. 다산의 행복의 근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교적인 태도나 그 관점을 통해서 행복에 다다르는 길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 견해인데 그건 다산은 기본적으로 행동 이주자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무효다. 어제는 약간 인이 좀 공자 중심 사상인데 인을 주자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오늘 못 했는데 인은 애질이다. 사랑의 이치다. 지금 기독교적 논리입니다. 사랑의 이치다. 심지덕이다. 마음의 덕이다. 인이라는 건 뭐냐? 아주 사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이 그 주자 해석입니다. 사랑의 이치다. 애질이다. 심지덕이다. 마음의 덕이다. 자, 다산 첫마디가 사랑의 이치가 눈에 보이냐 손에 잡히냐. 인비시블 임파시블이에요. 행위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덕이 얼굴에 나타나냐 거울로 보이냐 말이지. 그렇게 경을 해석을 공자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인이 종교적인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다산은. 그래서 불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름만 갖고 마음속으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개념. 그래서 다산은 인도 사람이 둘이다. 글자가 사람이 진짜 둘이다냐. 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인이지 무슨 사랑의 이치냐.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종교적인 오해가 있는데 기독교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건 다산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건 받아들이니까 다산은 아까 내가 우리 선생님 처음에 질문 사변적이란 말이에요. 공자는 전혀 사변이 없습니다. 참 행동 준칙만 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산은 혼자 고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경 뜻을 우리가 실천해내는 거. 그게 유학이다. 성리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산은 개혁가고 또 실천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논리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 하루 종일 들어도 끝이 없는 어마어마한 저기를 갖고 계셔서 오늘 지금 8시 정확히 30분이라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오늘 훌륭한 마음에 와닿는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 박수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평생을
이 다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다산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산연구소 치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쓴 글도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우리 연구소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받아보려면 거기 난이 있습니다. 자기 이메일 아이디어고 자기 이름 쳐서 이렇게 클릭하면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보내는 글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에 관심 가신 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 같이 갑시다. 지금.